50명. 50명의 소리. 네. 소리 잘 들리나요? 네. 들려요? PD님 카운트 해주시면 됩니다. 방송. 5, 4, 5. 네, 30분 됐어요. 아 됐어요? 네. 시작할까요? 네. 여기 막 이렇게 잡아주고 이래야 돼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양평 개혁세력 플랫폼 방송을 지향하는 여현정 TV 구독자 1만 돌파 기념 방송 양평 3대 탄핵 비리 총정리편 건의로드 장모 아파트 동문유괴소 이른바 양평 3대 탄핵 비리를 알기 쉽게 총정리합니다. 와. 오늘 주의할 점은 우리 이 방송에서 개그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개그는 개그맨에게, 자신 없어요. 양평 비리는 최재가 여현정에게. 넌 개그 엄숙주의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넌 개그 엄숙주의 방송 기조에 가장 잘 맞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 뒤에 개그 DNA 하나도 없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9년에 만나서 지금까지 이분에 의해서 웃김을 당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최재가 우리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 진지한 남자 최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네. 다재다능하지만 이분에게도 부족한 두 가지가 있다. 리듬앤 개그 다소 부족 평가를 받는 여현정 군이요.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엄숙주의 방송 다소 자신 없긴 한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현정입니다. 네, 소명하셔도 돼요, 두 분. 반론하셔도 되고. 방송 말미에 제가 말과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웃겼다는 것을. 아유, 웃기려고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아 예. 네, 이제 오늘 여기가 용문면에 있는 평평이라는 카페입니다. 저기 실시간 댓글에 네. 최재갑 24년 국회로 최재강 의원님 화이팅. 이름 최재관 제대로 알려주셔서 위원장님 다시 한번 소개 이름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예, 알려주셔서 죄송합니다. 최재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주제 세 가지를 가지고 토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한 주제고요. 두 번째가 우리 양평 공공지구 개발 특혜 비리.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동문휴게소 관련한 세 꼭지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고속도로 관련한 사전 지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울 동북부권 고속도로 운영 건설 현황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서 우리 여 의원님이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PPT 뜨고 있습니다. 네, 저기 보라색으로 서울 경기 중앙을 통과하는 그 고속도로가 순환 1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1 외곽 순환 고속도로입니다. 맞죠? 네. 자, 그리고 그 바깥쪽으로 크게 서울 경기를 삥 둘러서 통과하도록 설계된 고속도로가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실선으로 표시된 곳은 이미 개통된 구간이고 점선으로 표시된 곳은 개통 예정 구간입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빨간색 표시가 우리가 계속 의혹을 제기했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 변경 노선입니다. 우리 PD님이 지금 커서로 해주고 계시는군요. 네. 그런데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끼고 저 파란색 노선이 화도 양평 고속도로입니다.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의 화도 양평 구간인 화도 양평 고속도로고요. 여기가 지금 남양주까지는 다 공사가 완료됐어요. 네, 완료가 됐고요. 지금 점선으로 표시되고 있어서 옛날 지도입니다. 네네. 화도 양평 고속도로 중에 조항구간까지 완료가 되는 조항까지 완료가 됐고 네, 화도까지가 2023년에 완료가 올해 말에 개통을 합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 실선으로 표시된 게 중부 내륙 고속도로. 이 고속도로는 현재는 교통량이 거의 없어서 우리 최재관 지역위원장님 전용도로죠. 개인 전용도로. 그리고 보라색으로 표시된 게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 중에 양평, 이천을 연결하는 양평에서 이천 고속도로가 예정되어 있고 이것은 2026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이렇게 주변에 그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와 중부 내륙 고속도로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 세 개의 고속도로가 만나게 됩니다. 강상면, 양평군 강상면 지점을 끼고 그래서 좀 대충 설명을 드렸고요. 이따 남한강 회수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제 양평 이천 구간 고속도로가 약간 많이 내려와 있는 걸로 지도에 표기가 되는데 양평 지역은 남양평 IC에서 1.4km밖에 차이가 안 나요. 좀 위로 올라가는 건데 지도가 약간 잘못 그려져 있습니다. 네. 다음은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긴 한데 양평 지역에 대통령 부부와 처가 땅이 도대체 얼마만큼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래서 앞에 설명 들으신 것처럼 모든 도로가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로 향하고 있다. 세 개의 고속도로가 만나는 곳입니다. 중부 내륙, 그리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그리고 제2순환 고속도로가 세 개의 고속도로가 강상면 병산리를 향하는 이 놀라운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강상면 병산리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부에는 처음에 저희가 발견한 것은 대통령
그 재산 공개 내역에 바로 떠 있습니다. 김건희, 김진우 이렇게 가족 명의로 돼 있는 12필지를 맨 처음에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12필지의 땅이 그 새로 종점 변경되는 그곳에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5개의 차명으로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다가 다시 이제 김건희 오빠 땅으로 된 5개 필지. 그래서 17개를 맨 처음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길 건너에 보면은 이소영 의원이 또 문제 제기했던 새 필지. 예쁜 땅. 예, 예쁜 땅. 아파트를 거기에 지으면은 강이 잘 보이는 남한강 뷰가 좋은, 근데 수변구역이라서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땅인데 알고 봤더니 개발이 가능한 그런 땅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그 강 건너에 그 양건리, 공릉리, 백안리 이렇게 지금 강상면 그 명산리 종점과 공릉리 그 장모 아파트로 이어지는 그 길가에 다 이렇게 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땅이 있는 곳으로 길을 만든 그런 사실이 발견되고 있고요. 특히 여기 보면은 맨 오른쪽에 백안리에 2개 필지가 있는데, 여기는 공흥리 아파트에서 나온 토사를 버려진 곳으로, 그러니까 토사가 25톤 트럭 1만 대 분량이 사라졌다 했는데 그게 결국 어디 갔느냐 했더니 저쪽으로 백안리로 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사실 저 백안리는 아파트를 짓기에 또는 다세대 주택을 짓기에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부동산 하는 사람이면 저기를 사야 되는 그런 이제 좋은 땅으로 부동산 개발업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땅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는데 다 발견이 안 됐다고도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 그 부동산 개발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그 시작인 즈음에 지금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저희들에게 발각이 돼서 들통이 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지금 29개 필지가 그려져 있고 한겨레에서 최종적으로 발표하기로는 35필지였잖아요. 네. 교평리의 2필지와 네. 병산리의 4필지가 네. 더 발견이 된 거죠. 네. 그래서 35필지인데 제가 최근에 그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해주세요. 반월면에 가면 20만 평 있다. 또 뭐 용문산 관광지 가는 길에도 있다. 이런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차명 보유 땅들이 더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됩니다. 그 처음부터 애초에 공개하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그 대통령 땅에 관해서 공개하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실제로 안 했죠. 여기 안정세지. 실제로 안 했는데 속속 발견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통령 스스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기 댓글에 진숙서라는 분이 나도 이쁜 땅 좋아하는데 누구나 좋아하죠 이쁜 땅. 예. 위원장님께서 개그 아까 친 건 아니죠. 원수주의 어? 방송에서 주의를 요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안 여기 됐잖아요. 땅들의 특징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평지거나 산지였고 수변구역이었고 개발이 안 되는 땅들이었는데 최은순 그 여사가 손만 대면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고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바뀌는 그것이 저희가 특혜로 얘기하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방청객 네, 등장했죠. 등장하셔가지고 여기 인사 한번 저기가 약간 가려서 이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카메라 인사 한번 하고 인사하셔도 인사 돼요. 한번. 네. 이렇게 이제 양평에 차명 보유까지 하면 우리가 추측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땅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 땅을 가진 장모를 위해서 아니면 부인을 위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게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의혹이 아니라 진실로 대부분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종점 변경 관련된 국토부 해명이 계속 바뀌어 왔었는데, 이 인수위 때 이미 종점 변경을 정해놓고 용역에 착수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 의원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변경 노선이 언제 처음 등장했느냐라는 부분이 저희가 계속 의혹을 제기하면서 찾아가는 과정이었고, 이번 국토위 국감에서 결정적인 증언과 단서들이 줄줄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처음 이 강상면 병산리로 종점이 변경되는 변경 노선을 확인한 것은 2023년 5월 8일 그 전략환경 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사항이라는 보고서가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되면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처음 변경된 노선을 확인했고 노선 변경의 이유와 또 왜 변경이 됐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한 거고요. 그럴 때 국토부에서 그리고 혹은 양평군에서 계속 주장했던 내용은 민주당이 처음에는 요구했다라고 하다가 그게 들통나니까 양평군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포함해서 양평군에서 더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시점이 2022년 7월 26일에 양평군에서 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 회신 공문에 새로운 노선이 등장하면서였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이것도 사실상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그랬더니 2022년 5월 19일 타당성 조사 착수 보고서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용역사에서 만들어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2조 원이 넘는 고속도로 구축 사업에 대해 노선 변경이라는 55%나 변경이 되는 노선 변경을 용역사에서 알아서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이 계속 들었었고요. 그런데 이번 국감을 통해서 밝혀진 것은 2022년 4월 11일에 사업수행 계획 보고서에 변경 노선이 항공사진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항공사진이 등장할 때까지도 용역사나 도로공사는 현장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것도 밝혀졌고요.
계속 그 질문을 하고 추궁을 하면서 드러난 사실은 가장 먼저 이 노선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그 2022년 4월 4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2022년 3월 29일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작된 날로부터 6일 만에 노선이 변경된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이미 인수위 시절에 노선 변경을 정해놓고 꿰맞추기 위해서 용역사와 양평군 핑계를 대오면서 계속 거짓말을 해왔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증거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노선 변경이 최초 등장한 시점은 2022년 4월 4일입니다. 대통령 인수위 시절이고요. 용역 착수 6일 만이고요. 대통령 인수위가 가장 힘이 강했던 시절에 그러니까 즉 이 노선 변경은 이미 결정이 돼 있었다. 그리고 나서 용역사와 도로공사를 통해 만들어가고 있었고 그게 2023년 5월에 공식 발표됐고 지금 의혹 제기를 통해서 좀 들통이 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엄숙했지 않습니까? 예, 지난 5개월 동안 저희가 이제 투쟁을 하고 지금도 이제 천만농성 133일째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우리가 찾고자 했던 진실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누가 최초로 종점을 변경했을까 하는 부분이 저희들의 이제 관심사였고 추적이었는데 지금 이제 여현정 의원 얘기하신 것처럼 그 진실을 이제 밝혀나오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지난 7월에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우리가 100% 공개하겠다, 모든 서류를 공개하겠다 했는데 그때 공개하면서 4페이지 삭제한 게 발견이 됩니다. 다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최초로 종점을 변경했던 사안이 들어가 있던 용역 수행 그 과제 계획서에 4페이지가 삭제된 걸 공개합니다. 근데 그 4페이지에 이 종점 변경이 최초로 시사된 부분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종점 변경을 숨기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렇죠. 진짜 엄숙하다. 그러면 우리 좀 네. 재미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미를 추구하지는 않지만 빵을 한번. 잠깐만요. 진행은 제가 하니까. 네네. 여기 우리 오늘 아침 일찍부터 같이 하고 계신 분들 잠깐 소개하면서 네. 우리가 모자른 재능 여기서 좀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웃기게 각자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김세진 씨부터. 여기 나오시면 돼요. 카메라 한번. 네, 비교하면 안 돼요? 짧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들어오세요. 카메라 서서. 아이고 눈이 오셨어요. 네, 저는 여기 양평 옆에 여주에서 왔습니다. 여주에서 온 청년 김세진입니다. 너무 이렇게 갑작스럽게 웃기게 말씀하셔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다음에 하실 분들이 해주실 거라 믿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 피켓팅 끝나고 헐레벌떡 급하게 오신 우리 박보정 선생님. 네. 카메라에 일단은. 피켓팅 매일같이 하시느라고 고생 오늘 많으십니다. 아침 피켓팅하고 서벌나게 달려왔습니다. 허벌나게 웃겼어요. 잘 못 찾아가지고 헤맸습니다. 무슨 얘기 할까요? 성함 얘기해주세요. 네? 성함. 예, 저는요 박보정입니다. 갑자기 얘기 시키니까 할 말이 없고 뻥치네요. 들어가겠습니다. 할 말 준비하시고 있다 또. 네네, 하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방금 막 도착하셔가지고 괜찮겠습니까? 준비돼 있죠? 숨쉴 기회가 안 주고 뭘 어떻게 하는데? 인사만 하세요. 인사. 그 두 분 앉으셔가지고 인사하세요. 카메라 돌리는데 그럼 여기 앉아서 할 걸 그랬는데 지금. 네. 안녕하세요, 조경송입니다. 네. 여연정 의원을 열심히 응원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연장. 여현정! 설마 제가 여의원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무슨 그런. 저도요? 네. 예. 저기 용문역 앞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 평평이라고. 근데 이렇게 여현정 TV에 출연하게 됐네요. 저희 카페가.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임 배치도 뒤로 한 채 여기까지 달려오신 우리 조현주 비서님. 네, 안녕하세요. 저 43.5 멤버고요. 이거야. 오늘 김장하는 날인데 예, 배추도 못 이렇게 뒤집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래 절이면 맛있어요. 얼수농장 우리 예, 반갑습니다. 저는 요 옆에 여주의 얼수농장 대표를 맡고 있고 들어오세요. 그 순콩 사회적 공감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평평 카페 가끔 들리는데 여주 양평 국민의힘으로 이 고속도로 비리를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파이팅! 안녕. 충분히 엄숙한 것 네,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 양평은 좀 개그 재능이 없으신 것 같아요. 농성 133일 차인데 같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오늘 또 방청도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실장님 여기 채팅 그 댓글 알바 심으셨나요? 네, 공성단 김현우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선한 인상을 많은 국민들이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심었네요. 쉬운 것 같습니다. 선한 인상은 아닌 것 같은데. 성난 인상 아니죠? 성난 인상. 엄숙주의자. 다음 질문은요. 우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이 6번 국도 정체 해소하고 그다음 서울 양양 고속도로 노선을 연결함으로써 서울 춘천 간 교통 정체 해소가 중요 건설 목적 중에 하나였는데 그동안 국토부가 이 목적 자체를 부인하거나 삭제하고 부인해 왔었잖아요. 장래 노선 쭉 연결 계획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 왔었는데 이것이 거짓말이었다. 이게 또 국정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렇죠, 위원장님? 네, 아까 누가 처음으로 종점을 변경했는가 해서 처음으로 종점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는 문서를 삭제한 바가 있었죠. 그러니까 4페이지를 삭제했는데
그 국토부에서 용역사로 지시를 해서 용역사 지금 삭제됐다라고 실토를 했어요. 경동의 상무가 실토를 했는데 그러면은 누가 그 지시를 했느냐 했까 기억이 안 난다. 그 중요한 상황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사실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하나가 방금 여기 장내 노선축 그래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그 동서 구축으로 연결이 돼서 서울 춘천이 동서 구축이거든요.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동서 구축인데 동서 구축의 지선으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아예 문서에 적혀 있어요. 장내 도로망 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연장을 해서 그 서울 춘천 양양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 연결까지 생각하면은 변경안이 아니라 강상으로 가는 변경안이 아니라 양서로 가는 원안이 누구나 봐도 타당하다. 이번에 이제 용역사 직원도 자기가 생각해도 원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서기관인가요? 6급이라고 하나 5급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그거를 지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용역사에 시켜서 장내 노선축 연장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없애도록 용역사에 지시한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 부분 또한 그 예타할 때도 그 서울 춘천 고속도로는 장기적인 목적이 들어 있었고 저희가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중요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삭제했던 그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말단 공무원이 왜 그걸 지우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위에 높은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그 목적이 있으면은 원안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지운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누가 삭제를 지시했는가 하는 부분을 밝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댓글에 서기관은 4급이랍니다. 저희가 구독자와 함께하는 방송. 네. 4급 서기관 네. 기억하겠습니다. 5급 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알아본 것처럼 그 종점을 변경해야 될 이유를 국토부가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종점 변경을 하지 않고도 우리 강화 인근에 IC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 민원도 수렴하고 종점부 고교각으로 인한 종점부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예타 보완안을 검토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그 안을 예타 보완안을 국토부는 굳이 배제하고 지금까지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 의원님께서 또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저희가 5개월째 싸움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본질과 배후가 이미 드러났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 이 문제인데 지금 진행해 주시는 우리 엄숙주의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타 보완안이라는 것이 이미 타당성 조사 중간 보고서에 검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타 보완안은 종점을 바꾸지 않는 예타 노선에 양평군 주민들의 민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민원이 IC 설치 요구였고요. 요거는 강화면 인근 수청리에 강화면에서 경계에서 약 1.7km 떨어진 수청리에 IC를 두고 양서대교를 건너서 종점부의 민원인 고교각을 통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산 쪽으로 일부 선형 변경을 통해서 이동하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원래 예타 노선에 비해서 0.2km 길이도 짧아지고 비용도 500억 이상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변경하려는 노선과 비교하면 약 3,500억 가량이 절감이 됩니다. 누가 봐도 이것이 더 경제적인 노선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양평군에서 제기된 모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노선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예타 보완안이라고 부르고요. 예타 보완안으로 바로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 특검 저희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국정조사 특검을 통해서 지금껏 진실로 드러난 의혹들에 대해서 범죄자를 특정하고 처벌하고 고속도로 사업은 예타안의 민원을 포함해서 수정된 예타 보완안으로 즉각 추진하라. 이게 저희 농성단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양평읍내에 있는 양근대교, 양평대교가 다 편도 1차선이에요. 그러니까 양평읍내는 지금도 막히는데 양평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올해 말 내년 초에 입주가 거의 한 5,000세대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고 나면은 교통 문제가 심각한데 이 변경안으로 해서 경상으로 종점을 가게 되면은 다 다리를 건너야 고속도로를 타게 된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양서대교가 안 생긴다. 그러니까 4차선 다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평 주민분들은 원안으로 가지 않으면 다리가 없어지고 또 지금에 있는 아주 좁은 다리를 이용해서 지금도 복잡한데 고속도로 나오는 사람들이 다 다리를 건너야 되는 그리고 6번 국도를 타기 위해서는 다 다리를 건너야 되는 그런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변경안은 절대로 양평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몰락하는 우리 양평의 교통이 훨씬 더 심각해지는 그런 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실시간 댓글에 서우지님께서 실제로 차를 타면서 실방하시면 더 공감될 듯하다 얘기하셨는데 저기 그 수청 IC랑 원안 종점 인근은 다녀왔죠. 차를 타고 이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어쨌든 교통 문제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살짝만 정리해드리면 어쨌든 강상으로 종점을 변경했을 때 교통 문제가 되게 지금도 심각한데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 근거 중에 하나는 4차선 강화와 양서를 연결하는 그 4차선 대로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지금도 막히고 있는데 여기 IC를 통해서 많은 교통량이 오가야 되는 문제. 여기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양평 IC를 중심으로 3개의 고속도로가 모입니다. 2026년에 양평 이천 간 고속도로가 개통을 해서 남양평 IC를 진출입하게 되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까지 거기 진출입을 하게 되면 지금도 심각한 교통 정체가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리 상평 교차로까지 2차선 확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네. 제가 강상면에 살아서 너무나 지금 이사를 해야 될지 말지 고민하거든요. 계속 막혀서 출근 시간이 땅값 올랐나요? 빨린다. 땅값에는 영향이 없고 강상면. 생활하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그래서 땅값은 언제 오를지 물건이 모르겠지만 땅값은 우리가 올라요. 종점을 옮길 거기 때문에 종점 원래대로 갈 거죠. 원래대로 갈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예, 사실 종점을 원래대로 가고도 양평읍 내의 교통 문제는 다시 해결해야 될 정도로 사실은 맞습니다. 심각한데 거기다 이것까지 붙여버린다 하면 앞으로 진짜 답이 없는. 그래서 그 요새 교통 정체 교통 사진이 몇 개 나와 있는데 그냥 한 번만 저기 보면 실제로 교통이 네. 저렇게 정체되고 있는 걸 사진으로 네, 아래 4장은 6번 국도를 각 방향에서 찍은 정체 사진입니다. 주말에는 더 심각하고 평일날도 출퇴근 시간에는 6번 국도는 거의 뭐 교통 지옥 수준이고요. 위에 있는 사진은 그 양평읍 양근대교 남단 쪽입니다. 지금 현재 그 옛 국민회관 사거리를 중심으로 이 일대에 남양평IC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차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종점을 옮기게 되면 그리고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개의 고속도로가 다 남양평IC를 통해 빠져나오게 되면 교통 대란이 예상됩니다. 양평 국민들은 사실상 이런 상황 원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원하는 사수였다. 근데 이소영 의원도 국감 때 봤겠는데 강상면 쪽에 남양평IC에 여주에서 오는 차가 한 대도 없어서 한 대 오는 걸 기다려서 찍었다. 한 대. 뭐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도로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거든요. 바쁘면은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그러면은 25분이면은 여주에서 양평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아주 좋은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저 정병국 의원 때 만들어졌거든요. 정병국 의원이 아마 지역구 관리하려고 만든 고속도로다. 그래서 저도 이거 도로 탈 때마다 이건 나를 위한 고속도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거의 아우토반이에요. 차를 볼 수 없으니까 속도를 엄청나게 내도 되는 그런 도로기 때문에 그 남쪽에서 올라오는 교통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IC를 저기 종점을 그 양서에서 강상으로 옮겼다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완전 그때 이제 거짓말을 했다. 너무 재밌네요. 저 집에서 제 육문 사는데 집에서 양평까지 나가려고 그러면 25분 걸리거든요. 네. 위원장 여주에서 여주에서 25분 걸리니까. 오는데 25분이면 네. 예, 교통 관련한 문제는 이 정도만 그만할까요? 하고요. 예,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한준호 의원실에서 밝혔었나요? 전진성 군수가 안모 국장이랑 이소영 의원실이었나요? 이소영 의원실에서 사진 한 장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백지화 선언, 원희룡 백지화 선언 7월 6일 날 하고 그 다음 날 7월 7일 날 전진성 군수랑 안모 국장이 쪼르륵 찾아갔어요, 누군가를. 근데 보통 백지화 선언을 했으면 국토부 장관, 당사자를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철규 찐 윤핵관으로 불렸던 이철규 의원을 찾아갔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최재관 위원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이게 이 사진 한 장이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의 진실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거 하면이 우리가 그동안 계속 찾고자 했던 게 누가 최초로 종점을 변경했는가. 그놈이 범인이다. 거기가 이 김건희 일가의 종점부에 있는 땅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는 게 이제 저희들 의문이었는데 아까 여현정 의원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 바뀌고 인수위 시절에 용역사 계약 체결하고 단 5일 만에 단 6일 만에 그 최초로 종점이 변경됐잖아요. 그렇다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인수위가 바꿨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언제 하냐면은 5월 9일에 하니까 아까 최초 문서가 4월 4일이거든요.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에 인수위 시절에 바꿨다는 게 이 사건의 진실인데 그런데 그러고도 1년이 지나고 한참 지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2022년의 얘기고 2023년 7월 6일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했는데 7월 7일 날 그 다음 날 인수위 이철규 의원이 바로 그 당시 인수위 총괄 간사였어요. 인수위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수위를 책임지는 사람을 양평 군수가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찾아가서 왜 백지화를 했느냐라고 항의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찾아가지 않고 인수위 책임자였던 이철규를 찾아갔다는 것은 이렇게 바꾼 책임자가 이철규라는 걸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수위가 바꿨다는 걸 전진선 군수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저기 이철규 그 의원이 양평 경찰서장을 지냈더라고요. 98년에. 그러니까 양평 경찰서장을 지내면서 전진선과의 그런 친목 관계가 있었을 것이고 인수위 시절에 이 모든 것을 총괄했었고 인수위 시절에 최초로 종점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번 사실의 진실은 인수위 시절에 이철규와 전진선과 또 김성교와 인수위 시절에 또 그 국토부 지금 차관을 하는 1, 2차관이 모두 다 인수위 시절에 인수위원으로 참여를 해요. 그리고 이 국토위가 하는 경제분과에 이철규 의원의 두 보좌관이 실제로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이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했던 핵심적인 인물들이 지금 국토부 차관에 가 있고 또 인수위 시절에 중요하게 역할을 했고 연관관계들이 다 연결이 되고 있다. 거기에 우리 또 양평에 뺄 수 없는 실무를 담당했던 안철영 국장까지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한 장의 사진에 드러난 이 사진이 이번 종점 변경의 최초의 과정에 관여했고 또 백지화가 됐을 때 의논했던 그 핵심 인물들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저 전진선 현재 군수랑 이철규 의원은 양평 경찰서장 출신이죠, 둘 다. 네. 네, 선후배 사이이고
저 사실이 그 두통이 나니까 전진성 교수가 이제 변명을 한 게 정치적으로 좀 입지를 붙이기 위해서 만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근데 사실상 그럴 거면 백지화 다음 날 안철영 국장을 데리고 이철규를 찾아가진 않았겠죠. 그리고 저기 이철규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윤핵관 중에서 제일 핵심 윤핵관이다. 예, 처음에 사무총장 맡았었죠. 네, 사무총장 맡아서 국민의힘의 핵심적인 연결고리로 있다가 잠깐 물러갔다 이번에 인재 영입위원장으로 그 가장 핵심적인 지위로 돌아왔잖아요. 민주당의 인재위원장이 이재명 당대표잖아요. 네. 그만큼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인재 영입위원장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직접적인 고리가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정점 변경에 구체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니요. 누구라도 좀 웃겨주시면 안 돼요? 견디기. 계속 원석주의 그 기조를 깨뜨리려고 아, 예. 시도를 하고 계시는데 뭐 이거 인위적으로 될 게 아니라 DNA가 없다고요. 네, 네, 나오긴 그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철규 의원 만나고 와서 양평군 전진선 행보가 대책이 만들고 그래서 네. 주민대책이 만들고 저기 민주당 당사 찾아가 상의하고 저기서 무슨 오다를 받고 와서 실행을 한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 사진 7월 7일 바로 다음 날 7월 8일부터 제일 먼저 한 게 당정 협의회를 했고요. 네. 그리고 범국민 대책위를 만들었고 양평군 공무원들을 범국민 대책위를 주도하는 TF로 대거 참여시켰고 민주당 상임방 갖고 네, 이런 맞습니다. 일들이 왜 그랬나 이제 저 사진 한 장으로 저희는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자꾸 퍼즐이 맞춰지는 네, 듯한 그렇죠. 느낌이에요. 네. 그죠? 하나하나 밝혀지고 국감을 통해서 많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퍼즐이 다 맞춰져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국조하고 필요하면 특검을 해서 맞춰진 퍼즐을 확인해서 처벌하고 탄핵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남겨놓고 저희가 이제 중반부까지 마무리가 될 텐데요. 이 질문 끝나고 우리 오늘 방송 기조에 가장 적합하신 분 중에 또 한 분이 우리 김석진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광고하시면 되고 조금 이따 질문 하나 끝나고 네. 그 다음에 우리 김일석 얼수농장 대표님 예, 광고 준비하시면 되고요. 광고 끝나고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우리 좀 분위기를 바꿔보고 후반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요.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김성교가 공천 불안감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공천 못 받으면 사업 과정, 공공지구 사업 과정을 통로할 수도 있다.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렇죠? 네. 이거 관련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할까요? 일요저널의 그 야만의 시대라고 시리즈로 다뤄지는 기사에 에피소드 37번 기사인가에 나왔습니다. 공천 탈락하면 공천 주지 않으면 모든 사실을 실토하겠다라는 김성교의 워딩이 기사에 실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없지만 김성교의 지금 행보나 김성교가 이제 행사장에 나타나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 심리 상태다라는 것들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어젯밤에 김성교 씨가 한 2년 전에 저한테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했는데 저는 아직 저기 친구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좋아요 수가 우리 페이스북 신인 실장님 만큼 정도밖에 안 나와요. 한 70개, 많이 나오면 80개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행사장을 가면 그 양평의 국힘당으로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이태규 국힘당 비례의원 있죠. 네. 그 사람에 대한 이태규 의원에 대한 의전이 김성교에 대한 의전보다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돌고 있고요. 행사장 축사나 이런 것들도 좀 슬슬 넘어가는 분위기. 그러니까 공천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큰 것 같다. 그래서 그 일요저널에 나온 그 워딩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카메라 잠깐만 저기 저 주문대를 비춰주시면. 네, 저쪽에. 카페 장사가 이렇게 잘 돼요. 감사합니다. 여기가 카페 커피 맛집? 예, 여기 커피 맛집이고 여기 일단 주문 받으시고요. 목사님 주문 받으시고 우리 김일석 얼수농장 대표님부터 콩기름 광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뭐 이런 것도 하다니요. 저희가 감격스럽습니다. 뭔가 바꾸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야, 그죠? 못 봤죠. 네. 여기 오십시오. 제가 자리 양보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잡히나요? 그거 좀 찍어 먹어도 되나요? 그래서 이제 광고하실 때 먹어야지. 아무 때나 도 얘기할까요? 네. 예. 이게 지금 저기 압착 콩기름이라고 일반 식용유는 이제 화학적으로 이렇게 녹여서 만드는데 이거는 참기름, 콩기름 이런 것처럼 꽉 짜서 만든 겁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생 콩기름이고 제가 이제 한 3, 4년 전에 순콩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을 하면서 이 콩은 그 연해주 고려인들이 생산하거나 한국 기업에서 생산한 걸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GMO에 대해서 그냥 무심했죠. 저도 살면서 유전자 변형콩이죠. 유전자 조작을 해서 그 대량 생산할 때 농약을 비행기로 어마어마하게 뿌립니다. 그러면 잡초가 안 나고 콩만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콩에 농약의 성분, 글리포세이트라는 농약의 성분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콩들. 아니 그 농약을 뿌린 콩에 그 농약. 글리포세이트라는 게 농약의 성분인데 네. 여기 이제 제가 간단한 안내서에 이런 거를 좀 뽑아봤는데 이게 한국의 GMO 제한을 보고 통곡한다 이런 책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 농약 성분 사용량과 뭐 자폐증, 유방암, 치매 사망자 증가율이 거의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의 그 자료에 나온 건데
농약 뿌린 양하고 치매, 애들 치매 저기 뭐야 자폐증, 그다음에 여성들 유방암 이렇게 일단 3개만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초등학교에도 이렇게 자폐증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결국 이런 GMO 유전자 변형된 식품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돈보다도 이런 활동을 해야 되겠다. 사회적 활동가는 이윤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배당도 안 해줘요. 그런 걸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이제 콩의 원료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조 과정도 그렇고 이렇게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지난 정부에서도 그 GMO 함유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식약처에다 제안을 해서 뭐 서명을 20만 명 받아가지고 서명을 냈는데 그때 보면은 그 식약처에서 하는 짓이 소비자 단체 절반, 그다음에 식용유 생산하는 대기업이나 이런 사람 절반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이게 합의가 됩니까? 절대로 합의가 안 되죠.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데. 그래서 그냥 GMO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식용유는 거의 뭐 100% 다 GMO 하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이게 지금 현재는 강원도에서는 학교 급식으로 초중고등학교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양평에서라도 이거 학교 급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갖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강원도만 하고 있나요? 현재 그렇습니다. 강원도에만 하는 거는 블라디보스토크하고 동해시하고 화물선이 가면서 거기에 동부가 식품협동조합 강릉시에 거기서 이제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지역 기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해주에서 넌 GMO로 생산된 콩을 가지고 순콩 생콩기름을 얼수농장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든 콩기름을 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얼수농장 검색하면 나오죠. 예, 나옵니다. 네, 많이들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얼수농장은 넌 GMO. 우리 방송은 넌 개그. 네, 오늘 넌 개그 기조에 맞춰서 네, 광고도 광고도 엄숙하다고 정말 엄숙하게 해주신 네, 얼수농장 네. 김일석 대표님께 박수. 고맙습니다. 네. 이거 양주인 줄 알았다고 또 예. 양주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여기 병이라도 안 기부하고 오게. 가시나 봐요. 이거 주시는 그건 겁니까? 아니고요. 아이고, 또 사신 방송은 욕심 아니고요. 해야지.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 김석태. 강물 선생님, 강물. 강물 선생님, 그 광고 시간인데 어디 가세요? 광고해 주세요. 조금 이따. 네, 아유, 광고 좀 나중에, 마음이 좀. 네, 나중에 광고 좀. 제가 광고비는 안 받지만, 제가 하나 광고해 드릴게요. 네, 네. 이거 여기 강물 카페, 예, 평평 카페에서 매일 아침 굽는 바게트 빵이라고 합니다. 겉바 속촉. 겉바 진짜 속촉. 맛있습니다. 예. 요거 빵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예, 이거 저기 우리 이윤 선생님 하나 드셔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썰전빵. 예, 우리도 예. 하나 먹어봐요. 네, 많이 네, 드셔보세요. 드세요. 먹어보겠습니다. 아유, 저희 신청자랑 인기가 장난 아닙니다. 겉바속촉에. 겉바 속촉. 이게 바게트 겉은 빵. 바게트 바게트, 빵. 속은 촉촉함. 네. 네, 그렇습니다. 맛있습니다. 찍어 먹을 거 있나요? 드시면서 그러면 시간을 좀 아껴야 돼서 여기 이거는 버터를 발라주시거나 여기 넌 GMO 콩기름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노래 준비되셨죠? 노래부터 듣고 우리 광고 계속 듣도록 제발 하겠습니다. 한 번만 웃겼으면 좋겠습니다. 등장 자체가 웃기실 것 같습니다. 너무 못해.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이거 우리 시청자들이 같이 부를까요? 제목이 반갑습니다. 식자. 이렇게 많은 방청객들이 오셔가지고 좋고요. 저는 양평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싸움이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노래를 하기로 한 십자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저기 예전에 우리 김호철 선생님이 올 여름에 정말 영자성이라는 걸 서류성으로 이렇게 가사를 바꿨었는데 선생님께 죄송하지만 제가 한 번 더 바꿔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투쟁에 좀 맞게 가사 한 번 더 바꿔봤습니다. 그 노래 오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수많은 방청객분들이 제가 나눠주신 그 종이 보시고요. 네. 후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수쳐먹고 하늘 뭐냐 북한은 자유자유 이놈의 북한은 자유 국민들 한단한 불려가도 죽고 살아도 죽고 제자는 집에서 놀고 저 국민 혈압올라 우악통 터지기 전에 이놈 끌어내려야 돼 이런 놈이 대통령이라니. 어디서 나와 농양평 국민들 줄로 오느냐 집순에 출근되던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무슨 달에 박살냈니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동감 없이 지난대로 지와 오로지 저같은 뚝경 두기와 국정농단 온 나라 망치기 전에 벌써 저놈을 끌어내리세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오늘은 어제 대구에서 최종 고생이 확정된 최은순 씨가 딸 권에게 보내는 눈물 어린 편지를 제가 입수하여 가사로 만들어봤습니다. 야, 내 딸려나
몽성의 성자 아닌데야 깜빡에 있는 네 엄마를 살았다가 아니라 알고 보면 사기꾼이란다. 정보증명 지구불법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온 가족 단방에서 단합대회 열리기 전에 고속도로 연대로야 이러다가 나도 인생 깜빡. 온 가족 단방에서 단합대회 열리기 전에 고속도로 연대로야 이러다가 나도 인생 깜빡. 색자 나는 데 누구시냐고. 네, 색자시죠. 네, 근데 저분은 그냥 얼굴이 제일 웃기신 것 같은데. 아유, 그리고 아니에요? 이봉주. 부럽다 개그 재능 십자였습니다. 와, 근데 이런 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우리 지는 셋 다 부러워야 돼요. 뭐라는 거죠? 아, 농담. 농담도 안 껴. 농담도 안 농담도 했고. 안 웃겨. 목사님은 여전히 영업 중이시고 광고할 마음이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은근 웃긴다 이런 얘기 있는데 다음 이런 게 주제, 웃길 수가 예, 있죠. 다음 주제 공공지구 개발 특혜 비리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긴 한데 공공지구 개발 특혜 비리는 2016년에 끝난 공공지구 개발 관련한 내용이잖아요. 그동안 많이 얘기되긴 했는데 최근에 밝혀진 새로운 사실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건희 오빠 김진우라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맹탕 수사, 봐주기 수사가 최근에 이렇게 좀 문제로 불거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가장 핵심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압수수색 목록에서 빼고 또 6개월 동안 늑장 수사했다는 부분이 밝혀지면서 여론에 좀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압수수색 관련한 내용을 김진우 관련 내용 한번 정리를 위원장님께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 봐주기 수사라는 게 우리 이번에 이제 장고증명 위조해서 최은순이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 받고 이제 구속이 되어 있는데 그 수백억을 그 위조하고 그걸 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1년이라는 걸 했는데 그 조국 그 우리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학 입시에 쓰지도 않았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4년이나 받았던 것처럼 너무나 편파적인 것들이 있었고 특히 공공지구 관련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피해자가 최은순이지 않습니까? 최은순이고 또 이 아파트 건설에 관련해서 예, 김 가해자 그 피의자 가장 핵심적인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김건희 같은 경우도 여기에 관련이 돼 있어요. 실제로 초기 자본을 댄 정황이 있는데 조사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김성교 사실 군수가 허가 내준 사람이 제일 문제잖아요. 이 그 농지법을 위반하고 농지의 99.6% 최은순 땅에만 딱 허가를 내준 제일 문제가 그 당시 이 허가를 내준 양평 군수인데 그 사람을 봐줘요. 그 사람 아예 수사를 안 해요. 그런 봐주기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됐었고 또 하나 이번에 이제 드러난 것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제 22년 11월에 이게 처음으로 드러났는데 23년 7월이 되도록 8월이 되도록 수사를 안 해서 사실 저희가 한 달 이상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수원 그 경기남부 경찰청 앞에 가서 수원 검찰청 가서 계속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 이 국회의원들이 저를 가장 기억하는 것은 이 사건 1인 시위 한 사람으로 제일 많이 기획을 해요. 1인 시위 제일 많이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1인 시위를 통해서 또 민주당의 특위에서 그 항의하고 왜 수사를 안 했냐 항의를 하고 나서야 거의 그 11월 4월 달에 이제 수사가 착수가 돼서 거의 10월에나 영장이 발부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이 영장을 발부하면서도 경찰에서 3차례나 그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이걸 안 받아줘요. 그리고 결국 6개월 지나서 경찰에서 휴대폰을 제외하고 나서 그 신청을 하니까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 사건의 핵심적인 그 최은순의 아들 김건희 오빠 김진우의 핸드폰을 떼고 나서야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 봐주기 수사의 명확한 증거다 그런 것들이 드러난 사건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ESIND가 이제 공공지구 개발을 했잖아요. ESIND는 은순 기벌 디벨롭먼트 그거 인디. 그 ESIND의 대표를 최은순이 했었어요. 그런데 공공지구 개발을 하면서 대표 이사를 아들에게 넘기고 사내 이사였던 김건희도 이름을 빼고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검찰은 대표이사 김진우만 수사를 한 거고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김진우 수사 과정에서도 이렇게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 이 내용이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한데 그 영장 청구는 경찰이 검찰한테 하면 검찰이 법원에 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였고요. 그 과정에 이 봐주기 수사를 해준 검사가 이정화라는 검사죠. 네, 맞습니다. 예, 이런 봐주기 수사를 한 이유로 인해서 물론 그건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초고속 승진을 해요. 그러니까 봐주기 수사한 사람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 비리 부분을 봐주기 수사한 사람이 지금 초고속 승진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 사람에 대한 탄핵도 사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청자들 자꾸 네. 빠지는데 뭐요? 너무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요? 동시 접속? 네.
공접이 흐르고 있다. 네, 맞았나봐요. 네? 김장하면서 보기 좋은 프로그램 아닙니까? 아, 김장 친화적 프로그램. 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구나. 다음 질문. 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공공기구 관련한 의혹, 네. 새로 밝혀진 의혹 중심으로 한 가지만 더 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김진우가 받는 혐의가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그다음에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세 가지 제목인데요. 이게 이제 개발하면서 개발 비용을 부풀리기 위해서 그런 문서를 조작했다는 내용인데 그 핵심이 토사 반출 관련한 내용이잖아요. 네. 이게 관련해서 예, 너무 많이 설명하면 알겠습니다. 공흥지구는 저희가 세 가지 특혜를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사업 시한을 2년 가까이 불법으로 소급 연장해 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0억이 넘는 개발이익, 그리고 매출이 798억 원이 발생했음에도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부과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2014년에 완료되었어야 할 이 사업을 2016년까지 2년을 연장을 해주는데 그 사이인 2015년 3월에 이 공흥지구를 양평군에서 하수처리 구역으로 또 지정을 해줍니다. 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을 해줘서 개인 하수처리 시설 비용 20억가량을 또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공흥지구 관련된 특혜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밝혀진 게 개발 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부과하지 않기 위해서 개발 비용을 엄청 부풀리는 방식으로 문서 위조를 한 거잖아요. 지금 나가는 화면이 공흥지구 바로 뒤에 있는 배간리 땅입니다. 배간리 땅이 저 왼쪽 사진은 논이죠. 논으로 되어 있는 곳이 오른쪽 사진은 흙이 메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서 위조된 내용 중에 그 토사 유출, 토사 반출에 대한 부분인데 토사 반출을 그 인근에다 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리고 인근에다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서류에는 그 개발 비용을 부풀리기 위해서 25톤 1만대 분량의 토사를 회촌으로 갖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주소지에는 토사가 버려진 흔적이 없고 저기 공흥리 아파트 바로 뒤쪽 배간리 땅에 토사가 메워진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 땅은 한모 씨의 땅입니다. 이것도 국감에서 드러난 땅인데 이 한모 씨는 최은순 씨의 부동산 관련해서 동업을 하거나 굉장히 많이 뒤를 봐주고 지금까지도 관리하고 있는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한모 씨의 형은 기획부동산을 오래 했었고 양평, 여주까지 해서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인물이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 땅은 그 기획부동산을 한 한모 씨의 동생 한잠봉 씨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 공흥지구뿐만 아니라 도촌동 개발에도 최은순 씨랑 같이 깊게 연루된 사람으로 밝혀졌고요. 그래서 저 토사는 25만 톤 1만 대 분량을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서 비용을 늘려서 과대하게 비용을 늘려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 위해서 토사에 관한 부분들을 조작하고 위조했던 그런 흔적이 저기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강물님 네. 다 설거지까지 끝나신 거죠? 네. 그러면 다음 이 질문 하나 끝나고 네. 오셔가지고 광고하시면 됩니다. 출연하겠습니다. 네, 출연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예, 저 땅은 그 토사를 널리 갖다 버린 것처럼 위조를 해서 비용을 부풀려서 개발 부담금을 줄인 효과도 있고 논인 땅에 토사를 메우면서 개발하기 좋은 땅으로 또 만들어 놓은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근데 이제 노린 저 거죠. 농지에 네. 신고 없이 버렸 저 농지법 위반. 토사가 네. 매립됐는지는 조사를 더 해야 될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저기가 한 5필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것도 차명 보유했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고 네. 차명 보유가 아니더라도 경제 공동체가 네.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 한잠봉이랑 최은순이 한잠봉 씨랑 최은순이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나 네. 이런 것들이 양평군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공흥리 쪽. 예. 이런 걸 좀 네. 계속 좀 집중 취재하고 이래서 취재까지 하나요?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 여력이 안 돼서. 그러니까요. 제보대로 조금 들어오고 있는. 마지막 질문, 공공지구 관련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공공지구하고 최은순 관련해서 주민제보가 꽤 들어온다고 들었어요. 네. 대표적인 주민제보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광고 출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한잠봉이라는 분이 공흥지구 한신호 아파트 바로 인근에 건물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그 부동산을 친구가 운영을 하는지 그 부동산에 굉장히 자주 나타나신대요. 그런데 최근에 최은순이 구속되기 직전까지 그 한잠봉 씨하고 최은순 씨가 자주 만나는 장면들을 목격했다라는 그런 제보들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최은순의 개발 방식은 개발 비용을 높이기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서 비싸게 되사고 바로 개발을 시작합니다. 그런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제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공교롭게도 최근에 양평군에서 아파트 개발을 하고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 내역의 리스트를 보면 개발 부담금이 0원인 데는 유일합니다. 공흥지구가. 그리고 개발 부담금 부과 방식에 있어서 보통은 공시지가를 적용을 하거든요. 그 개시 시점 지가와 종료 시점 지가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공흥지구만 유일하게 매입가를 적용합니다. 그 이유는 비싸게 사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개발로 해 먹었던 경험이 있고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기획가다.
투기 기획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온갖 그 인맥을 동원해서 특혜를 누려왔던 이런 개발이 핵심이 누구냐? 저는 군수가 인허가권자가 해주지 않으면 이게 다 소용없는 그렇죠. 일이잖아요. 뭐 아까 꾸며서 서류를 조작하고 속아주는 사람, 그리고 불법적으로 연장해준 사람, 이익을 준 사람. 그 바로 제가 볼 때는 군수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하지 않고서는 이거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아까 그 공공지구 수사 단계에서 말씀 못 드렸지만 어쨌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공문서를 위조했고 ESIND는 IND대로 사문서를 위조했는데 이 둘 간의 관계를 검찰이 조사를 안 했어요. 따로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는 황당한 수사를 한 거예요. 네. 이렇게 연결돼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다음은 우리 강물 김석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하는 시간 갖고요. 네. 광고 시간 이후에 우리 방청객 패널 분들 네. 하실 말씀 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준비하세요. 그 비리에 관련된 내용도 좋고 주장도 좋고 윤석열을 향한 외침도 좋고 짧게 준비해 주시면 한 말씀씩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에 쓸까요? 여기 앉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 카메라 이쪽에 좀 잡아주시고요. 예. 시작할까요? 네. 예. 이건 얼쑤농장은 두 가지 이쪽에 광고를 하고 싶은데요. 여기 여현정 TV에서 찾아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 광고는 저절로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뭔가요? 저희가 이건 여기 그 저거. 월수금 저녁에 인문학세계 PPT에 좀 띄워주세요. 세미나 3개 트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요번에 완간된 네, 브루스 커밍스의 네, 거기. 한국 전쟁의 기원 요 세미나가 금요일 날 저녁에 금요일. 아주 재밌게 한 4-5분이 참여하고 있어서 여주 양평에서 또 여러 분 참여해 주시면 네. 몇 분만 더 참여해 주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이제 오늘은 12월 8, 9일 금토에 진행되는 정의와 평화를 위한 바자회인데 왜 이렇게 이름을 거창하게 붙였냐고 그래서 거창하게 한 붙여봤다고 그랬습니다. 감속하세요. 예. 그 여기 보시면은 좀 고급 독일유 그릇들이 있는데 이거를 한 중국 가격의 한 절반 가격에 이렇게 팔려고 하고 여기 이 총 매출의 반은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기부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은 지금 가장 혁혁한 활동은 금년에 이 고속도로 원안 지킴이 활동인 것 같아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광고 드렸습니다. 저것도 해주셔야죠. 뭐요? 카페 평평 광고도. 지금 저절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럼 먹방- 그래서 물어보시고 막 이러세요. 주소. 댓글로. 한 번에 제가 올렸어요. 예. 네. 아유 고맙습니다. 먹방이요? 먹방. 먹방에 저기 멘토에 이게 평평에서 만든 네. 바게트 빵입니다. 멘트 하면서 먹방. 이거 빵 얘기만 좀 할까요? 빵 얘기 잠깐 하고 싶으시다면. 네, 딱 걸려요. 다시. 이 바게트는 천연 발효종이고요. 그 유기농 밀가루로만 만들어서 구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술을 안정시킨 데까지 1년 걸렸습니다. 빵좀 드셔보세요. 빵 드셔보세요. 아침 안 드신 분. 네. 드세요. 빵 좀 드셔보세요. 네. 힘든다고 고생 많으신데. 진행자가 어디 가셨네요? 저 광고 한번 해. 제가 복직하고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주민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이렇게 작은 카페나 식당들 많이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현정 TV에서 양평군에 있는 작은 소규모 카페랑 식당들 좀 홍보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오늘 카페 평평까지 3군데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저기 얘기를 드리면 옥천에 있는 가득한 향이라는 카페, 거기는 다 수제로 띄워주세요. 네, 앞에. 네, 이거. 네. 네, 옥천에 있는 가득한 향이라는 카페인데요. 보시면 여기 평평처럼 굉장히 아늑하고 인테리어가 되게 친화적입니다. 환경 친화적, 자연 친화적. 그리고 다 유기농 재료로 수제로 만든 생강 진액이라든지 작두콩차 이런 것들 직접 덮어서 만드시는데요. 굉장히 건강한 음료를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저 카페가 양평군의 농촌 중심지 사업으로 바로 옆에 높은 건물을 짓다 보니까 완전히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한 80-90% 정도 줄었고 또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해놨는데 발전량도 절반가량 줄었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소개를 좀 드렸어요. 스타벅스, 이리야 이런 데도 좋지만 이렇게 골목골목 착한 가게들, 작은 이제 우리 가게들 찾아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강양불고기라고 여기 웅문에 있는 데인데요. 예, 제가 그 커뮤니티에 올렸으니까 검색하시고 맛있는 식사하러 가끔 다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엄숙하게 광고 드렸습니다. 네, 빵이 정말 맛있습니다. 저희 또 다른 위원장님 일정이 있어서 빠르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되게 급박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전원이 거의 꺼질 뻔했는데 다행히 전원 케이블을 찾아서 연결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당청하고 계신 우리 고속도로 지킴이 여러분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빵을 먹고
동건이는 빵에 가고. 많이 된다. 아이고. 아,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천막지킴이의 일정표를 짜고 있습니다. 제가 짜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신청을 해주셔서 저는 그냥 이름만 적고 있습니다. 단식 농성 들어가신 두 위원님과 우리 위원장님이 오늘이 133일. 네, 죽습니다. 예,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요. 자원에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는 지킴이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속아주실 건가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속는 사람, 속아주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속이는 자들에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지 않는 양평 군민 되어주시고 속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까 소개한 것 같고. 네, 저는 양평 지역의 여주 지역에 제가 온 마음으로 응원할 수 있는 훌륭한 일을 하는 일꾼이 있는 거에 너무나 행복하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제가 숨쉬고 있는 아주 가까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물론 세 분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저는 많이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가까이에서 이런 분들을 지켜보고 제 마음을 그대로 다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양평에 살고 있는 제가 지금 굉장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저쪽 가서 한 말씀 하시죠. 여기. 네, 메모장에 혹시 지금도 다시 까고 왔어요. 네. 12월 8일, 9일로 평평 뭐 바자회. 바자회, 네. 이거는 바자회. 이건 바자회고 이건 다른 거예요. 네. 아, 이게 네네. 네. 먼저 그 박병석 국회의장 그놈도 이상한 짓거리 했고 지금 김진표 이놈도 이상한 짓거리, 나쁜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내가 먼저 한번 카페에다 올린 적이 있는데 이놈들 하는 짓거리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목표가 자명해졌다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총선 압승, 그다음에 멧돼지 탄핵, 그다음에 최재관 우리 위원장님 국회 입성, 그리고 여현장 위원장님이나 또 우리 군의원님들 높은 곳으로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우리의 목표가 꼭 이루어질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평 카페 많이 이용하고 세상을 평평하게 사람 중심 세상으로 만들어가자.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고요. 우리 시간이 좀 늦어져서 최재관 위원장님이 일정이 지금 출발하셔야 되는 일정이 있어서 마무리 말씀을 듣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현정 TV 1만 구독자 돌파를 축하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 언론이 있음으로써 우리의 목소리를 직접 국민들에게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여기까지 왔고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기존 TV에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인기가 있을 때는 나왔지만은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수위 시절에 우리 정권이 교체되기도 전에 이제 대통령 선거 바뀌고 인수위 시절 용역사 체결, 계약 체결하고 단 5일 만에 최초로 노선이 바뀌었다는 이 엄청난 국정농단의 진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MBC, KBS 다 조용하잖아요. 사실 이거 드러나면 끝난 거거든요. 경기가 끝나서 이제는 수사해서 누가 했느냐 하면 끝나는 상황이다. 그까지 왔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만들어온 이곳에 계신 우리 양평 농성단 지킴이 분들의 투쟁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133일간 농성 계속하고 있는데 이 진상이 드러나고 범인이 잡힐 때까지 지치지 않고 농성해가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7월 26일 날 국정조사를 촉구를 했습니다. 서울 양평 관련해서. 그래서 그것이 국회의장이 하면 돼요. 근데 국회의장이 국정조사법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들어오는 순간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민주당 원내대표님을 만나서 강력하게 저희가 요구하고 안 되면 1인시, 안 되면 농성이라도 해서 국정조사가 연내에 이루어지도록 해서 지금 거의 다 드러난 범인을 딱 잡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진실을 이제 확실하게 밝히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투쟁해서 종착점에 가닿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 좋은 방송 해주시고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진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먼저 자질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유로운 방송, 행복한 방송, 여현정 TV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하실 말씀 하세요. 그냥 막 쳐들면 되는 거죠? 이제 네. 위원장님도 안 계신데. 여현정 TV는 양평의 민주 진보 진영의 개혁 세력들의 소통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여기 와서 자유롭게 출연하고 참여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양평의 투쟁, 양평의 이 좋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세상에 좀 알려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이 연현정 TV가 양평의 정치 지형을 좀 바꿔내고 내년 총선에 조금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만의 방송 아니고 우리 모두의 방송, 연현정 TV 되겠습니다. 아유,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다음 주제가 휴게소, 남한강 휴게소 주제인데요. 네, 맞아 할 건가요? 예, 짧게 짧게 남한강 네. 휴게소 한번 짚어보고요.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소 얘기하기 전에 우리 남한강 휴게소 입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휴게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고속도로가 만나고 뭐 그런 사진이 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보시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진. 네, 일단 앞으로 전 사진을 먼저 잠깐 볼까요? 네, 저 위성 지도는 서울 중부 내륙 고속도로 구간입니다. 주황색 저 도로가. 그런데 저기 노란색 박스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옮기겠다라고 하는 지점이고요. 저 노란색 박스에서 500m 떨어진 곳에 남양평 IC와 남한강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한강 휴게소는 남양평 IC를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설계가 되었고요. 그런데 남양평 IC는 이미 만들어졌고 작년부터 남한강 IC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에 이 남한강 휴게소가 임대 계약을 합니다. 근데 임대 계약을 전국에 우리나라의 전국에 208개 제점 휴게소에서 유일하게 민간하고 공공이 통합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 그런 최초의 휴게소가 됩니다. 유일한 거죠. 그런데 살펴봤더니 85%를 이미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15%의 공정이 남아 있고요. 약 40억 가량을 투자하게 되면 15년간 수익이 보장되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서 입찰을 하는데, 이 입찰에 응모해서 선정된 회사가 위즈코프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위즈코프는 대통령 동문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고요. 대선 당시에 대통령 윤석열 테마주로 꼽혀서 재미를 봤던 그런 회사입니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 유독 여기 양평군 윤석열 일가가 있는 땅 중심으로 이런 그 국정농단급 특혜가 계속 벌어지는가?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대통령 일가의 특혜, 대통령 동문, 측근의 특혜로 계속해서 드러나는가? 저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위즈코프가 이 남한강 휴게소를 입찰하기 한 달 전에 AI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라는 얘기로 100억 이상의 그 전환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이 남한강 휴게소의 사업권을 남한강 휴게소의 사업권을 약속받지 않고 남한강 휴게소가 이런 방식으로 임대계약을 한다라는 사실을 모르고서 그런 일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소한 정보를 미리 알았거나 사업권을 약속받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한강 휴게소의 수익성 분석을 할 때, 수익을 예측할 때 휴게소 수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교통량 분석에 있어서의 오류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잠깐 보여주시면, 이 남한강 휴게소는 양평 IC 인근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 IC 휴게소고요. 보시면 파란색 고속도로는 화도 양평 고속도로고 12월이면 공사가 완료됩니다. 현재 이 중부 내륙 고속도로는 약 4,000대 가량의 하루 평균 통행량이 보고되어 있고요. 이 화도 양평 고속도로 개통을 근거로 약 32,000대의 교통량을 예상해서 수익성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라색 표를 보시면 이게 양평 이천 고속도로예요. 양평 이천 고속도로는 2026년에 개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양평 이천 고속도로의 교통량은 아예 교통량 분석에서 누락이 돼 있고요. 저기 빨간색 노선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고속도로 교통량과 양평 이천 고속도로의 교통량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예상이 된다. 그런데 이 수익을 부풀려서 그 특혜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교통량을 조작한 사업 분석을 내고 위즈코프에게 넘겨준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드는 지점입니다. 다 하셔가지고. 다 했어요. 네, 한꺼번에. 배고플 시간이 돼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기됐던 문제인데, 남한강 휴게소는 입지가 나쁘지 않은 휴게소입니다. 양방향 휴게소로 지금 추진 중이고, 앞으로 개통될 2개의 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있고, 근데 이제 수익을 과소 평가를 해서 좀 특혜성 사업 운영권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핵심 의혹인 것 같고, 한 가지 전환사채 관련된 말씀을 드렸었나요? 네, 전환사채 얘기했습니다. 네. 그럼 다 의혹 관련한 부분 다 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모셨던 십자 한 번 더 모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 마무리 말씀하실 건 없으시죠? 노래하기 전에 이제 끝나는 건가요? 네, 노래 듣고 끝내려고. 노래 듣고 한마디 안 하고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 하고 끝내요. 네. 자, 노래부터 듣겠습니다. 단체 촬영도 한번 해요. 저기 자꾸 댓글에 노래하라고 저보고. 힘이 떨어질 텐데. 실망. 구독자 줄 거예요. 반대해 줄 텐데 한마디 해주세요. 먼저 한마디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1만 돌파 기념으로 이렇게 토크쇼 형식으로 생방송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엄청 많은 방청객들이 축하하고 응원하러 찾아와 주셨고요. 그 5개월가량 서울 양평 고속도로 싸움을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양평이 정치 지형이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외롭게 싸움을 해왔던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그 5개월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셨고 전국에서 양평에 관심을 갖고 좀 집중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윤석열 정권은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그러니까 고속도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양평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탄핵의 길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고요. 반드시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3일째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농성 천막이 점점 추워지고 날씨도 점점 어목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함께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전국에서 응원해주신 많은 지지자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실시간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주 이런 시간 마련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끝까지 싸워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인정원을 뵙고 싶은 구독자 여러분은 촛불 집회에 오시면 됩니다. 강화에 가시면 촛불 집회 때 저희 서울양평 고속도로 농성당 깃발이 가장 큰 깃발이거든요. 그 깃발 아래 보시면 어느 분이 그 깃발을 들고 있을 거예요. 그분이 남편 되시는 분이고요. 그 옆에 서 계신 분이 여인정원이십니다. 와서 손 한번 잡아주시고 큰 힘이 되어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다시 강화문의 사람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문에 하얗게 밝히던 우리 깊게 수많은 밤 피어나던 봄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촛불의 바다를 강화문의 거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오늘의 한숨 뜨거운 몸이 간직해요 강화문의 거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촛불의 바다를 거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오늘의 한숨 뜨거운 몸이 간직해요 강화문의 거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강화문의 거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바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광고를 하나 놓친 게 있어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평 지역에서 오랫동안 양평 지역 민주화와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단체 양평 경실련 후원의 밤 행사 광고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인가요? 10월 25일. 아니, 11월 25일. 다음 주 토요일 5시 신라 한정식 뷔페에서 후원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양평 경실련 1년의 활동을 보고드리고 내년 1년을 힘차게 결의하는 후원의 밤 행사에 양평 지역, 여주 지역 민주 시민 여러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하실 말씀 있으면 클로징 멘트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카메라 감독님 좀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카메라 다른 분이 잡으시고 우리 카메라 감독님. 감독도 하시고 오늘 찍어주시고. 고생 많이 하신 우리 김익기 우리 동지 인사 한번 하시죠. 여기 앉아서. 요즘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사셨는지 잠깐 한번. 김익기라고 합니다. 말씀하세요. 몸이 안 좋으셨다 그러던데 어떻습니까 건강? 예, 운동 열심히 하고 음식도 조절하면서 건강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같이 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이 컸습니다. 앞으로 계속 응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우리 일주 동지가 초기부터 우리 고속도로상 초기부터 정말 열심히 같이 결합해서 굳은 일 다 하시다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좀 잠시 건강을 되찾고 있는 중입니다. 건강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네, 마지막 말씀하시죠. 여기 댓글 보니까 오늘 서울에 눈 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첫눈 온 거네요. 저 흰 눈처럼 우리 순백의 아름다운 세상,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모두 행복한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저한테 노래해달라고 하시는 분 많습니다. 하실래요? 다음 실방에 노래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양평 민주개혁세력 플랫폼 방송을 지향하는 여현정 TV 구독자 1만 돌파 기념 라이브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현정, 이병호, 여현정, 감사합니다.